그러니까 애들한테 증여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괜찮고 그 전기차 시장 열리고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테슬라가 그 주자가 아닙니다. 다시 주식에 투자를 하셔서 예. 요 종목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예. 하는 게 보입니까 지금? 지금에서 따져보면 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이종우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DNA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만의 DNA 이건 네.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각국마다 주식시장에 움직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네. 매일매일을 보면 뭐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한국 시장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짧은 단위로 해서 따져보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보면 각 나라마다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다르거든요. 미국 시장은 이런 형태로서 움직입니다. 한 번 상승을 하게 되면 최소 10년, 최대로 한 15년 정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상승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금융위기가 나고 난 2009년도서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그게 무려 13년 뭐 이런 정도 상승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상승하면 끄지기에 상승하고 또 한 번 조정하면 한 10여 년 정도에 걸쳐서 옆으로 쭉 지금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고점을 넘는 거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한 번 불이 붙으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해버립니다. 난리 나죠. 예, 난리 나죠. 저도 그때 상투 잡았다가 아주 그냥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2006년도, 7년도 그때 하셨습니까? 뭐 무슨 인사이트 펀드 나오고 막 예. 그래서 그때에 이제 뭐 보면 그런 형태입니다. 20개월 사이에 주가가 1200에서부터 6000까지 5배 올라가고 막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한 번 그렇게 올라갔다가 고점을 치고 내려오면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책 없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바닥을 잡으면 그 다음서부터 한 5, 6년 동안에 걸쳐서 쭉 옆으로 갑니다. 지금인데요? 지금이 그런 형태죠. 그래서 왜 올해 주식시장이 월가에서 많이 얘기할 때에 올해의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중국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 포장을 해가지고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해서 이게 이제 뭐 중국 정부가 계속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을 계속 내놓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내면에 있는 그 생각은 뭐냐면요. 중국 시장이 이미 6년 동안 쉬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내려가거나 그럴 거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이 보면 본전이야. 근데 누가 알아? 한번 어떤 계기가 생겨서 한번 주가 짬뽕 할지 그러면 5,000포인트 넘게 가는 건데 그러면 따블라고 하잖아. 그게 이제 월가의 속마음입니다.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겉포장을 멋있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장이 그런 형태고 중국 시장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옆으로 이렇게 가고. 지금 하죠. 그 흐름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감이 확 와요. 그렇죠. 미국 시장의 분위기, 중국 시장의 분위기 이런 감이 오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나라. 이게 참 그 골치 아픈 그 형태인데요. 한국 시장은 최대한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3년을 끌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번 그 상승이 끝나고 나면 대략 보면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걸쳐서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모양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계단식으로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익성이 굉장히 낮죠. 다른 어떤 시장보다도 수익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여의도에 들어올 때에 제가 출근 제일 처음 한 날 종합주가지수가 930포인트였거든요. 지금이 얼마입니까? 2,300포인트? 2,400 좀 400 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 기간이 35년이 넘었는데 이게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제가 출근을 첫날 했던 게 93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임원이 됐을 때 주가도 90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임원이 됐을 때까지 주가가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였죠. 거기에서 쭉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1000포인트를 좀 넘기도 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뭐 이러면서 그 기간을 16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수익성이 낮고 그 다음에 이 계단식으로서 돼 있고 이런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죠. 네. 그게 제가 봤을 때, 야, 이게 참 한국 시장이 참 희한한 그 DNA를 갖고 있다 이런 건데 그런 그래요. 형태입니다. 그 코로나 때 푹 꺼졌다가 쫙 올라서 2년 오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해부터 꺼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올해 다시 조금 오른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10년 동안 박스권으로 쭉 간다. 답답한 노릇인데. 예. 야,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나름대로들 판단을 하셨겠지만 이게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예. 예, 잠깐 그 연초에 상승은 좀 하겠으나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미국 서학개미들도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냥 서학개미와 우리나라만 여러 번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은 사실은 그동안 소외돼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 기간이 제법 됐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불 붙으면 난리가 났었던 예. 이 시장인데 예. 요즘에 홍콩 H 항생지수나 중국 본토지수 보면 꿈틀꿈틀해서 어떤 건 벌써 플러스 30%씩 났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이클에 제대로 잘 올라타면 예. 그러면 그때부터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다는 건데 예, 그렇죠. 이 사이클을 분석하려면 엄청난 경험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는 이제 대략 그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얘기했거든요. 네. 사이클 2번 보지 않으면 주식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 건방지게 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 이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한 사이클이 한 5년 정도 이런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이클이 좀 더 짧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면 한 사이클이 대략 4, 5년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주식 시장이라는 게 이런 형태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가면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인간 만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주가가 쭉 움직일 때 보면 이게 상승을 하고 뭐 할 때 왜 지금이 과거와 다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리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잖아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났을 때도 똑같은 형태였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많이 쌓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달라지거나 그러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과 심리라고 하는 건 똑같잖아요.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보면 극도의 탐욕과 그 다음에 또 극도의 공포 이 부분들이 막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탐욕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긴 이래로 여태까지 변함이 없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보면 비슷비슷한 모양이 되죠. 그게 이제 트렌드를 타고 쭉 올라가면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냐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냐 이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제 그런 형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극도의 탐욕이 끝이 나고 극도의 공포도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제 심리적인 안정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가는 그런 국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2020년, 21년에는 뭘 사도 됐어요. 예. 다 올라갔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식에 뛰어든 사람들이 나는 주식에 소질이 원래 있던 사람이야. 그렇죠. 이렇게 착각들을 했죠. 예, 예. 지난해에는 뭘 사도 힘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10년 동안 박스권에 있고 이럴 때는 종목 선택을 잘하면 그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부가 있다 이런 얘기 들었고요. 예. 또 하나 이런 시기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우량주, 대형 우량주에 우리나라 100대 예. 뭐 이런 데에 그냥 투자해서 그냥 가만 놔둬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예. 이럴 때 주식을 하려면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두 가지가 전부 다 이제 들어가는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많이 올라가는 건 뭐냐 하면 앞으로 한 5년 내지 10년 후 정도에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은데 라는 것에 맞는 주식들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가가 박스권 내에 있었다라고 했던 기간이 2011년 정도서부터 2017년 정도까지였거든요. 그때는 보면 2000을 경계로 해가지고 위아래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0포인트. 그러니까 한 300포인트 내에서 6년 동안을 옆으로 이렇게 쭉 밀고 가는 그런 그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로 보면 정말 별 볼일 없는 형태였는데 중간중간에 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런 모양들이 종목이 나왔습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SM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주식, 게임 주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 상승했던 논리가 뭐냐면 그때에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의 보급이 2천만 대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세다라고 이제 많이들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이 어떤 것들이 좋냐? 보다 더 많은 컨텐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그 판단한 거죠. 그게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게임 이런 거다라고 이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가 되면 갑자기 화장품 주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도 이 정도 경제가 되면 그 다음에 소비가 늘어나. 근데 한번 봐봐.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그 중에 7억 명이 여자야. 근데 7억 명이 쓰는 여자 화장품을 이게 지금 중국의 화장품들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으니 뭔가 다른 데 나라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할 텐데. 타당하네. 예, 뭐 프랑스의 로레알이니 뭐 이런 것들은 가격이 비싸잖아. 가장 만만하면서도 그래도 가격도 좋고 이게 뭐냐?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덤벼들었죠. 그래서 주가가 한참일 때 어느 정도였냐면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에 있는 백화점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모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회장님의 재산 회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됩니다. 이건희 회장도 제끼고 이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투자하든지 나는 주식을 진짜 몰라라고 하게 되면 진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량주에 투자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량주를 아무 때나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가격이 굉장히 낮을 때 이럴 때 투자해야 되거든요. 가격이 높을 때 투자하면 그거는 투자 안 한 것만도 못한. 지금 많은 분들이 물려 있는 게 그 부분이죠. 예, 그렇죠. 팔만전자 때 사가지고 지금 뭐. 나는 우량주를 샀어요. 틀림없이 우량주는 맞는데 뭐냐면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우량주가 나를 배신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량주도 가격이 쌀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박스권 내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량주도 비싼 때 사면 그건 이제 상당히 사람 골치 아파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가 무쌍해서요. 그 지난해 말 얘기로는 그 2023년이 되면 중국이 깨어나면서 리오프닝 주가 날아갈 거다. 이러다가 이제 2023년 최근 이제 설 연휴 끝나고 최근에는 늘 이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로봇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그 회사 주가가 1월 한 달만 2배씩 오르고 그렇죠. 막 이러면서 다 너도 나도 로봇, AI 뭐 이런 쪽으로 막 달려들어요. 그 흐름이 너무 빨라서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같이 지금 병행해서 가고 있는 건데 그 성장 쪽에 그 중점이 둬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이 주식들은 지금 보이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를 만들고 끌고 가고 하려면 소설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 시장의 반응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형태로서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런 주식들, 로봇이나 AI 이런 주식들은 또 어떤 약점을 갖고 있냐면 생명이 또 굉장히 빠르게 끝이 나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지금은 뭐 이렇게 막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만 지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근데 그게 진짜 현실성이 있을까? 그래요.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면 그 다음서부터 이게 안 좋아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따졌을 때 10년 후의 세상에서 이거는 틀림없이 맞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쪽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제 2차 전지 이런 것들이죠. 따져보면 5년 내지 10년 후 정도에 전기차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그게 어느 정도 대세가 될 거고 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했을 때 2차 전지가 그럴 때 이제 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온갖 흉악한 얘기들이 다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야 테슬라 봐 이거 전기차 아닐 수도 있어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한 30몇 년 동안에 주가가 150배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주식들은 그런 기복 없이 일정하게 쭉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왔겠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제가 겪어본 걸로 삼성전자만큼 기복이 심했던 주식은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막 올라갔다가
업종 경기가 한번 꺾이면 주가가 한 75% 정도 맞아요. 주저앉았다가 네. 거기서부터 또 상승을 하면 한 열 몇 배 정도 상승을 했다가 막 이런 형태로서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 어떤 성장 산업도 그런 기복을 안 겪는 경우가 없으니까 네. 앞으로 한 10년 후 정도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그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올해 센터장님이 다시 주식에 투자를 하셔서 예. 요 종목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예. 하는 게 보입니까 지금? 지금에서 따져보면 어느 정도는 좀 보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네. LG 에너지 그 솔루션, 많이 떨어져 있죠. 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 것들은 지금에서 나쁘지 않은데 조금씩 담아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계의 10대 그 전기차 메이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내연기관 완성차 이런 회사까지를 모두 다 포함해서 10개 정도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8개 정도 회사에 하고 네. 이 2차 전지 공급 이게 이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이거든요. 음. 지금은 보면 2차 전지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어느 산업이든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플레이어가 정리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투자해가지고 막 했는데 일정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접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굉장히 많이 M&A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거기에서는 좀 예외가 돼 있을 정도로 지금 선두주자로 앞에 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업종이 커지면서 계속 올라가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주가 4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삼성전자 똑같이 액면가 5천 원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을 처음 넘을 때 시장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주가가 이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시장이 뭔가 착각한 거야.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그 힘이 1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깨지면서 한 3만 원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봐 우리 얘기가 틀리지 않았잖아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시 40몇만 원을 갔다가 막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시가총액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따져보면 지금 그렇게 무서워할 이유가 뭐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이로우가 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요즘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훅 이게 아니고 조금씩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왜 얼마 전인가 삼성전자 주가 굉장히 높았을 때 어느 언론에선가 났던 것 같은데 무슨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 모으셔가지고 그런 거 많이 나. 재산이 200억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30몇 년 동안 150배 올랐다라고 하지만 대부분들 어떤 형태냐면 중간에 잠깐 들어갔다가 그래서 한 배가 되거나 한 3배 정도 되면 와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나한테 이 혜택을 베풀어 주시다니 그래가지고 빠져나오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안 보고 이런 형태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똑같은 개념으로서 생각하면 못 접근할 게 뭐 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지난해에 그 지난해구나 2021년쯤에 주가 막 오를 때 우리 아이 2천만 원 증여해서 주식 사주기 이런 열풍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사셨던 분들 지금 막 마이너스 40%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참 큰 슬픔을 주셨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찬스 아닙니까? 우리 아이 세뱃돈 포함 2천만 원을 미리 증여해서 주식을 사준다면 그러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같은 때에 이제 하기가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낮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서 물려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때 사서 물려줘야 되는 이런 건데 일단 아들한테 증여를 그러니까 애들한테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좋은 주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에서 꾸준히 아무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주식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가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느 정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종목은
현대차 같은 주식들을 현대차. 그걸 지금 해야 많이 되는 그 거죠. 저평가돼 있어요. 예, 저평가돼 예, 있고 예.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전기차 시장 열리고 이렇게 가면 제가 생각했을 때 테슬라가 그 주자가 아닙니다. 핵심 주자가 아닙니다. 핵심 주자는 지금 있는 내연 자동차 회사들이거든요. 현대차, 폭스바겐, 도요타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가게 되면 결국 그들이 승자가 됩니다. 결국은 다 전기차 만들고. 그렇죠. 전기차 다 만들고 해서 전기차 뭐 자동차를 100년 동안 만들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뭘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이 다 승자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도 괜찮고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가격이 낮을 때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그거를 증여해주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은행주 이런 것들도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늘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자식한테 물려주는 주식이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주식들을 물려주게 되죠. 네. 그래서 대개 보면 뭐 중소형주 이런 건데 이거 내 거 물린 거. 예, 이거 뭐 이거 언제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이제 것들을 물려주게 되는데 그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거를 가지고 짜서 물려주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상당히 아무튼 뭐 수익이 되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보면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물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저는 낫다라고 그렇습니까?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 주식은 20년 정도를 주기로 해가지고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 바뀝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도 재작년 이럴 때는 애플, 아마존, 테슬라,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때 지금에서 얘기하는 종목들에서 그때의 아무튼 위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시스코 시스템스, 오라클 뭐 이런 기업들이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기업들은 지금은 오라클이나 시스코 시스템스가 어느 구석에 박혀 있지? 뭐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또 20년을 지나서 1980년 이럴 때는 보잉, IBM 뭐 이런 회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주식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애들한테 물려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산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뭐 애플을 산다든가, 그렇죠. 테슬라를 산다든가, 아니면 뭐 아마존,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하잖아요.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2040년 됐을 때 진짜로 그 회사들이 그때도 미국에서 맨 위에 상위를 차지할 거냐? 그거는 가봐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보단 그냥 한국 주식시장에서 그런 종목들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삼성전자,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이런 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해주면 뭘 살까 아직도 머뭇거리고 못 샀기 때문에. 자, 오늘 이종호 센터장님과 주식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